함수에 대해서 좀 쌤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많이 배운 거 알아? 우리가 이거를 중1 때도 배우고 중2 때도 배웠다? 혹시 중1 때는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 이렇게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면은 정비례하는 것과 반비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함수라는 걸 그때부터 이제 처음 도입하기 시작했었거든. 해가지고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가 2배, 3배, 4배 되면은 뭐 정비례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되면 반비례 이렇게 배웠었거든. 그렇게 배운 게 정비례 시작이고 중2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 중2 때가 비로소 함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 처음으로 함수를 쓸 때야. 제시했던 곳인데 뭐라고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쳤어. 그때 이렇게 가르쳤어. 혹시 기억해? 혹시 함수 뭐라고 했는지? x가 한 개 대입하면 y가 한 개로 결정되는 걸 그때 함수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표를 그려서 파악하는 게 주 우리가 했던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y는 x의 약수다라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 중학교 2학년 때 가보면 해가지고 x, y를 쓰는 거야. 해가지고 x가 1라면 1의 약수는 y니까 1이네 이렇게 썼던 것 같아. 1을 넣으니까 2를 넣으니까 2의 약수는 1하고 2네 이렇게 나왔거든. 3의 약수는 1하고 3인데 봤더니 x가 한 개인데 y가 한 개 나왔어. 이때도 x가 한 개인데 y가 몇 개 나왔지? 2개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배웠던 게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야. 근데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니거든.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관계가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뭘 섞냐면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때 뭘 섞냐 여기다가 집합이라는 걸 섞어. 집합을 섞어가지고 하자는 게 이제 여기에서의 이야기야.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서의 집합. 함수는 집합 안에서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집합 앞에서 먼저 배운 거야. 그럼 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하면 돼. x가 y에 하나 대응 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용어 몇 가지가 필요해서 용어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집합이라는 걸 이용할 거니까요. 우리가 x라는 걸 이용할 거고요. y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이 x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좀 용어가 서른 거 잘 봐주세요. 정의역이라고 하는 x를 정할 거예요. 용어 좀 외워야 돼. 정의역. y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즉 이거야. x가 총을 들었어. x에서 y로 팡 쏘는 거야. 그 총을. 총으로 화살표를 쏜다고 봐도 확 쏙 쏘는 거야. 이런 걸 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수많은 이 집합이라고 보면 돼. 이건 집합이야. x라는 집합이 정의역이라는 이름 붙인 거야. 거기 안에 수많은 뭐가 있겠어? 수많은 원소들이 있는 거지. x1, x2, x3 해가지고 수많은 원소들이 있는 거야. 여기에도 집합 y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 안에 수많은 원소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식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도 함수거든. y는 x 플러스 2면 x에 1이 넣으면 y가 4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 함수를 따라갈 거야. 그 함수 선생님이 f라고 써볼게. 이렇게 f라는 함수를 따라서 총을 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대입하는 거야. f에다가 x1을 여기다가 대입해. 그러면은 y라는 값이 결정이 되겠지. 이 과정을 할 거야, 쌤하고. 그래서 만약 얘를 넣어서 y2가 나오고 얘를 넣어서 얘가 나오고 오케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 관계를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y 하나에 대응돼. 하나에 대응돼요. 하나에 대응.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학교 때 말했던 것처럼 보면 x는 한 개인데 y가 두 개나 만들잖아. 즉 뭐가 안 된다는 거냐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즉 이건 안 돼. 만약에 x라는 정의 집합이 있었고 y라는 집합이 있다 치는 거야.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보면 돼. 벤 다이어그램 동그랬잖아. 쌤이 그 세로를 길게 그린 이유는 원소를 세로로 나열해야 대응 관계가 쉽게 보이거든. 동그랗게 그리면 막 직선이 겹쳐가지고 잘 안 보여서 세로를 그린 거야. 지금 벤 다이어그램 보면 돼. 즉 뭐가 안 되는 거냐면 x1이 이렇게 해서 수많은 원소들 중에 x1이 있고 y1, y2가 이렇게 정역이 있는데 함수를 따라간다고 쳤어.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두 개 선택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지금 얘가 이 경우를 말하는 거야. 즉 이 경우는 우리가 함수라고 인정해 안 해?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이거 우리는 대응관계, 대응한다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겠지. 그러면 이거만 만족하면 다 함수가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한 개 쓰면 한 개 팡팡팡 이러면 되냐 이거지. 즉 양다리면 안 돼. 연애라고 생각해보면 돼요. 썸 탈 때도. 썸은 탈 수 있지만 연애를 할 때는 한 사람과만.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니? 좀 여러 명과 하기도. 그런 거 아니지? 뭔가 분위기가 그 이제 선생님이 굳이 꼭 한 명만 해야 되는 분위기 아니지? 우린 1부 1처제예요. 법적으로. 1부 다처제는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마치 이제 그 뭐 환승연애인가? 환승 아니 아무튼 네,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만 되면 다 되냐 이거야 함수가. 그건 또 아니다. 뭐냐면 이런 거야. 근데 좀 이기적인 거지. 이 정역 x 있지. x는 있잖아. 무조건 다 선택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 조심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가 있었어. 정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쌤 여기 1, 2, 3 있다고 칠게 눈 편하게. y라는 공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이거 함수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얘가 선택을 못하면 안 돼. 무조건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정역을 무조건 쏴서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러니까 얘가 정역을 전부 대응을 시킬 수 있어야 돼. 무조건 한 번씩은 쏴야 돼. 한 번씩은 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 2, 3이 있으면 이건 그 함수가 되지가 않는 거지. y가 있겠고 만약에 a, b, c, d가 있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면 이건 함수가 되는 거야. 쌤 근데 공역 y가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남아도 돼요. 공역은 남아도 돼요. 공역은 남아도 됩니다. 남아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혹시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공역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공역이라고 하는 건 대응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아도 괜찮은데 얘는 선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면 안 돼. 마치 이거랑 똑같아. x에다가 막 넣잖아. 선택받지 못한 숫자가 겁나 많잖아. 그래도 괜찮았던 거야 그때는. 저 그때도 함수 때도 x는 다 선택을 하더라도 y가 못 선택받는 숫자가 있었거든. 그거 신경 안 쓰고 함수라고 했잖아. 그것처럼 쟤가 무조건 하나 결정하면 무조건 한 개만 대응되면 된다는 거야. 즉 정역은 비면 안 돼요. 공역은 비어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별로 안 궁금할 것 같긴 한데 궁금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잖아. 이러면 함수 될까 안 될까? 돼요. 맞아. 돼요. 마치 얘도 1 여러 개 써도 괜찮아요. 우리가 얘는 함수가 아니긴 하지만 1 여러 개 선택해도 돼요. 괜찮아요. 몰아봐도 돼요. 인기가 많을 뿐이지. 괜찮아요. 단 문제는 뭐야? 선택하지 못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정역은 정역 뭐야? 정역은 모두 선택하되 한 개씩만 선택해야 돼. 공역은
선택을 받되 비워도 괜찮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택받은 녀석들이 있잖아, 맞지? 이 대단한 사람들. 이 선택받은 녀석들이 굉장히 귀하잖아. 이 선택받은 걸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요,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선택받은 녀석들을 원소로 가지는 그 집합을 우린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배웠죠? 정역, 공역, 치역 이런 걸 배웠고요.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웠던 걸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역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죠? 치역이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죠? 한 번만 정리해보자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공역 안에 누가 들어가져 있겠다? 이 안에 치역이 들어가져 있겠고요. 공역을 다 사용하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포함된다는 건 같아도 되고 작아져도 되는 거니까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얘가 바로 뭐가 되겠다? 부분 집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들을 풀 때 보면은 아마 그림이 나와져 있을 거야. 그거에 하나하나씩 대응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요. 한번 처음에는 대응을 시켜볼 거고 그 다음에 쌤하고 한번 이어서 가볼게. 알았죠? 그럼 문제 잠깐 거기서 풀어볼게요. 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저요? 쌤 잠깐 그 아이패드 좀 갖고 올게요. 자고 싶지? 너 피곤하겠다. 안 피곤하냐? 배현이 좀 숙제를 좀 다음부터는 좀 보라서 하지 마. 너무 힘들어. 숙제를 낸 나도 잘못이 있긴 한데 숙제를 안 냈으면 피곤할 리가 없었을 텐데, 맞지? 내 잘못도 있지. 네, 하고 있군요. 가볼까요? x가 정형이고 x가 y에 다음과 같은 대응된다고 하는 건 화살표를 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함수래요. x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은 양의, 네, 1은 약수, 네. 정답. 맞아. 그러면 돼요. 2는 약수의 개수가 2개. 좋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우리 대응된다. 이거는 함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되셨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얘도 정역, 공역, x에서 y로 총을 쏘겠다. 대응을 시킨다는 건데 그림을 써달래요. 이게 뭐냐면은 정역이 절대값이 써지면 치역이 된다는 거거든. 그럼 -를 절대값 시키면 얼마죠? 1. 그렇죠. 0을 절대값 시키면 0. 1을 절대값 시키면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함수가 뭔지 알겠죠? 2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1 넣으면은 1. 0 넣으면 2. 1 넣으면? 잠깐만. 웃겨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이렇게 하지 마. 이거 비워두면 돼. 알았죠? 그거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여기는 대응만 시키는 연습만 하고 있어서 없을 수도 있어. 얘는 함수가 그래서 아닐 거야.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정말로. 그러면 이제 뒤에 함수의 뜻이 나와요. 설명했던 것처럼 몰라도 괜찮아요. 공역은 비워도 괜찮아요. 맞죠? 치역은 A와 C가 치역이 되겠죠? 두 개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택받은 정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함수인지 판단은 달라요. 얘 함수일까요? 함수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얘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맞겠죠. 됐죠. 그럼 얘가 x에서 y로 대응되는데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해 달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은 잘 봐. 얘가 지금 공역이 1, 2, 3밖에 없지. 쏴가지고 숫자가 여기에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0 넣어볼게. 0는 뭐 나오지? 1. 1 넣으면 2. 2 넣으면 5. 다 맞아. 총알이 다 맞았지. 얘 함수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이제 넣어보자. 0 넣으면 1 넣으면 2 넣으면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왜 없냐면 2에 치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5라는 원소를 얘가 가지고 있어 못 가지고 있어요? 못 가지고 있다 기회해 주시면 되겠죠. 0 넣으면은 3. 있죠. 1 넣으면 2. 좋아요. 있네요. 1 넣으면 네. 2 넣으면 1 있죠. 맞죠? 다 있어요. 네, 괜찮다.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좋아요. 여기서는 정역, 공역, 치역을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즉 집합교를 써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쓰면 될까? 정역은 뭐죠? 정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정하고 그냥 는 하고 저희 그 집합기 중괄호 친 다음에 A, B, C가 정역이 되겠죠. 치역은 공역은 뭐냐 물어보죠. 공역부터 구할까요? 공역은 그냥 Y는 원수 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귀찮아지고 있지. 치역은요? 선택받은 것들은 선택받은 게 똑같네요. 맞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죠. 가끔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역과 치역이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함수식을 문제에서 주어지고 치역을 구하래죠. 맞죠? 대충 알 것 같아요. 이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집합기호사 3번만 먼저 써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어려워요. 한번 설명 잠깐 해볼게요. 정역과 치역을 각각 뭐 하래요? 각각 구하라고 했죠. 맞죠? 근데 보니까 이 얘기부터 할게. 정역이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야.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이제 추가로 개념을 좀 해보자면 x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우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정역은 모든 실수라고 봐주시면 좋거든요. 단데 제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제한 조건이 있냐면요. 바로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경우예요. 분모에 문자가 있을 때는 0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보정한다면 y는 fx로 쓸게요. fx는 x분의 4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딱히 언급이 없거든요. 문제에서. 모든 실수가 맞는데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분모가 0인 숫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0을 제외하고 다 정역인 거예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저라면 조건제 시법을 쓸 것 같아요. 싫을 것 같긴 한데 x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적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쌤, 치역은 뭐가 됩니까? 공역도 모든 실수일 거야. 써줄게.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정역과 공역은 모두 다 실수일 거예요. 알았죠? 그 공역은 제가 안 쓸게요. 모든 실수가 맞거든요. 쌤, 얘도 0 아닌 거 제외시켜야 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공역은 선택받지 않아도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쌓아서 대응시켜야 하잖아. 정역. 그러니까 0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공역은 0이 있어도 괜찮아. 치역은 뭐가 됩니까? 치역 잠깐 바라보시면은요. 얘도 절대 이 숫자가 절대 0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막 넣어봐요. 숫자를. 절대 0이 안 되거든요. 뭐라고 쓰냐면요. y바 y는 또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서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이거 정의가 얼마일 것 같아요? 분모가 0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의 없으니까. x바 x는 모든 실수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역은 모든 실수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치역은 뭐가 되냐면요. 막 넣어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다 될 것 같거든요. 얘도 y바 y는 모든 실수가 답입니다. 얘들 마찬가지. 한 번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아직 제가 이건 안 배워가지고 그림을 안 그릴게요.
이 y는 x 플러스 1 그림 그렸으니까 얘는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어서 그림 이렇게 생기죠. 보시면 이 가로가 정역이거든요. x좌표니까 가로 다 쓰죠. 생각해봐요. 쭉 늘어나면 그냥 가로 다 쓰죠. 쭉 늘어나면 세로도 어때요? 다 쓰죠. 그러니까 얘는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이 점에 이게 정의역, 정의역, 정의역 보이죠? 정의역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요. 정의역 빠짐없이 다 쓰고 있어요 정의역이요. 치역도요 다 쓰고 있어요. 빠짐없이 다 대응되거든요. 다 대응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모든 실수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도 혜원이가 약간 어려울 만한 게 y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거 좀 어려워할걸? 생각을 잘 해봐. y는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남수지. 가로는 어때? 다 쓰고 있는 것 같아? 다 쓰고 있거든? 얘가 이렇게 퍼져가면서 x좌표가 좌우로 계속 퍼지고 있을 거야. 근데 y좌표는 그렇지 못해.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맞아. 근데 치역이 공역은 항상 모든 실수입니다. 치역이 있잖아. 좀 달라.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어? y는 x 플러스 y는 x제곱 플러스 1 그려보면 얘가 1이지. 이렇게 생겼거든 그림이. 그럼 얘를 한번 대응시켜 볼래? y축에 대응시키면 이렇게지. 즉 이거 여기는 다 쓰고 있어. 이 아래 써 안 써? 그럼 치역이 뭐가 돼? y바 y는 그냥 y바 y는 뭐보다 큰? 1보다 커나 같은 모든 실수. 이렇게만 쓰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갔죠? 그러니까 이 참수 같은 경우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치역이. 엄연히 최소값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녀석 기준으로 올려주면 되겠죠. 만약 위로 보려고 했으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위로 보려고 했으면요. 얘 만약 이렇게 적혔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쓰고 있는 치역이 이만큼인 거죠. 맞죠?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치역이 된다는 거죠. 이해갔죠? 함수값들을 이용해서 치역을 결정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뭔지 저랑 같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혹시 그 혜원이가 수학을 쭉 지금까지 배워보면 알겠지만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거야. 얘가 이제 어떤 새로운 수학을 배우면은 뭐 하기 원하냐면은 사칙연산 하고 싶어 해. 문제 사칙연산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함수는 근데 숫자가 아니어서 연산을 못 해. 그래서 함수는 뭐 해보냐면 혹시 너 그 옛날에 이차함수 배웠을 때 이런 거 해본 거 같아. 이차함수 가지고 뭐 해봤냐면은 막 그래프도 그려보고 최소값도 찾아보고 막 이런 거 썼거든. 그럼 방정식 부정식도 풀어보고 여기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은 상등부터 할 거야. 상등. 그러니까 함수값부터 먼저 구해볼까. 함수값 구한 다음에 이제 상등이라는 걸 배울 건데 한번 쌤을 같이 보자. 아이고 잠깐만. 네, 저도 문제 보면서 설명해 주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저 문제 좀 풀게요. 재밌는 거 많이 배울 것 같지? 그 있잖아요. 혹시 거짓말이라는 걸 혹시 못하시는 그런 그렇지. 역시 이제 사회생활 잘할 줄 아네. 역시 죄송합니다. 하나신 거 아니죠? 약간 방금 살짝 무서웠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함수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요. 함수값 구하기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대응 연습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나랑 절대 너가 할 필요가 없을 거야. 왜냐면 너가 이미 나보다 훨씬 잘하거든. 그래서 내가 문제만 몇 개 풀어보고 끝낼게. 알았지? 이건 나랑 할 필요가 없어. 개념이 없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1273번 문제 있지, 혜연아. 선생님 이거 한번 풀어볼게. 알았지? 이거 너도 지금 눈으로 풀 수 있을걸? 혹시 눈으로 풀 수 있으면 바로 넘어가 볼게. 혹시 답 보여줄 수 있어? 혜연아? 1273번이야. 답 얼마일까? 정답. 안 해도 돼. 잘하는 거야. 맞아. 1276번은? 한번 답 내볼래?
땡. 아 뭐야? 아까운데. 아 다시 해봐. 뭐야? 웃겨. 잘 봐. 여기가 이렇게 써 있어요.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이게 조건을 잘 보면 되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유리수면 여기다 집어넣고 무리수면 여기다 집어넣으라. 그런 얘기예요. 1276번이었어요. 아, 딴 거 봤구나. 그거네. 그럼 맞았어. 정답. 그러면 정답이에요. 1276번 얼마일까요? 정답. 1277번은요? 정답.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잘하고 있어요. 오른쪽 볼까요? 1280번 문제 얼마일까? 답이요. 81이요? 네. 6. 맞는데 아쉬워. 안 봐도 혜원아, 그게 F가 또 있지 않아? 네. 그러니까 또 넣어줘야 돼. 학생 함수 금지예요. 저희 수업에서 학생 함수 금지입니다. 정말 우리 혜원이 내가 봤을 때 잘했거든. 지금 너무 잘했거든. 한 번만 빨리 할게. 여기다 10 넣었지. 짝수여가지고. 네. 그럼 여기다 10 넣으면은 12지. 네. 그래서 얘는 F6이라고 쓰는 거야. F6이나 아니 F가 진짜 남아있잖아. F6 여기다 6이 여기 6이 넣어지는 거지, 맞지? 6도 뭐지? 짝수지. 또 6을 넣어봐. 6 더하기 2는 8 나누기에서 4지. 또 F4를 또 구해야 돼. 여기다 4를 넣는 거야. 4 넣으면 얼마 나오지? 4 넣으면? 나 맞아. 그럼 F3을 구하면 되겠네, 맞지? 3은 뭐지? 홀수. 3 더하기는 5.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가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좀 신경 써줘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설명할 게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푼 이유 중에 하나는 대응관계에 대해서 혹시 화살표 같은 거 기억나? 화살표 기어서 푸는 문제는 정역에 유한계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얘는 지금 정역 유한계가 아니죠. 무한계죠. 모든 실수가 정역이니까. 그럴 때는 그래프를 대응관계, 즉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것처럼 푸는 거고 유한계 있을 때는 뭐 한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려울까요? 유한계가 어려울까요? 무한계가 어려울까요? 유한계가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 유한계를 뭐랑 섞냐면 경우의 수랑 섞어. 그럼 조금 있다가 유한계 경우의 수 섞은 거 나올 텐데 그래 넣을 때 엄청 짜증나게 만들거든. 그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넘어가 볼게요. 너무 잘하네요. 제가 할 필요가 없어 보여. 194쪽에 있는 문제가 나와 있거든. 사실 얘가 여기 있으면 원래 안 돼. 교육과정상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지금 순서가. 그럼 이제 현이 얘기해. 쌤 그럼 뭐 안 풀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린 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풀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잘못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설명은 잠깐 해볼게요. 이거 넘어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1994쪽은 좀 살짝 넘어갈게요. 조금 다음에 와서 할게요. 그리고 문제도 보면은 1995번 보시면은요. 195번에 1298, 1299 문제 있을 거예요. 두 문제는 다음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긴 할 거네 다음에. 네, 다음에 풀겠습니다. 합성함수라고 해서 그냥 합성함수 때 배울 것 같아요. 네, 196쪽에 해당하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가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트예요. 왜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나와져 있겠고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등이라고 말하는데요. 상등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같다라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이 같다라는 말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가지고 좀 미리 말을 할게요. 함수가 같다는 건 뭐 어떻게 하면 같을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이야? 1을 싸서 2가 나왔어. 근데 다른 반에 갔어. 다른 반에 1번이 1을 싸서 2가 나왔어. 그럼 두 개는 같은 거야. 반이 다르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하는 함수가 같다는 건 정의역이 같을 때 치역도 같으면 같은 함수인 거야. 이해갔죠? 같은 사람이 써서 같은 걸 맞추면 다른 함수에 있더라도 같은 함수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얘는 주로 유한계에서만 발생하는 거야. 만약에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잖아. 맞지? 같은 걸 써서 같은 게 나왔잖아. 그럼 두 함수는 완전 같은 함수였던 거야. 애초에. 식이 같았던 거지. 그런데 쌤 무슨 말씀하셨어요? 식이 다른데 식이 같은데 다른데 같은 함수 있습니까?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여기 봐봐요. fx라고 하는 걸 쌤이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했고요. gx라고 하는 걸 쌤이 절대값 x라고 할게요. 정의역 x라는 정의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렇게 됐죠. 저랑 같이 봐봐요. 지금부터 해봅시다. f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얼마죠? 1이죠. g에 f에다가 0 넣으면 얼마죠? 0이죠. f에 1 넣으면 얼마죠? 1이죠. g에 마이너스는 얼마죠? g에 0 넣으면요? g에 1 넣으면요? 같은 거야, 함수가요. 무슨 얘기냐면 식이 어때요? 다른데 함수는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생각할 때 함수가 같다는 걸 이렇게 기억해야 돼. 식은 달라도 돼. 뭐뭐 같으면 돼? 쏜 게 같을 때 치역도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같은 함수인 거야. 쌤, 그런데 말이 안 맞잖아요. 맞죠? 그때 언제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정역이 모든 실수일 때는 이 둘이 같은 함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모든 실수일 때 같은 함수 쓰고 싶더라고 하면 식이 같아야 돼. 근데 정역이 유한계일 때 같다고 하면 식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잠깐 적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중요 포인트에서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정의역이 유한계일 때랑 모든 유한집합일 때 그 유한집합이라고 씁시다. 유한집합일 때랑 모든 실수 즉 무슨 집합? 무한집합 일 때랑은 좀 정의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교를 좀 해줘야 돼요. 유한집합, 정의의 유한집합이라고 한다면은 식이 같을 필요 없어요. 무한집합이면 식이 같아야 돼요. 이런 걸 좀 주의를 좀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혹시 혜원이가 이 원리에 대해서 궁금할까 봐 한 번만 쌤이 이걸 보여줄게요. 이걸 거꾸로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미안해요.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잘 봐요. 이거 쌤 거꾸로 한번 내볼게요. 잘 봐요. 쌤이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쌤 봐봐요. 거꾸로 내는 걸 내볼 때 쌤이 이거 하면서 그려볼게. 이게 현재 뭐냐면 y는 x의 제곱이야. 우리 문제집은 없어. 혜원아 이런 문제가. 쌤이 지금 심화하는 거야. 그냥 네가 잘 이해하길래 너는 심화를 해도 될 녀석인 것 같아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y는 절대값 x. 혹시 절대값 x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모른다. 여기서 괜찮아요. 무슨 말이야? 배운 거 같긴 하나 지금 자신은 없다. 이거 정확하게 그릴 자신. 오케이, 좋아요. 일단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어차피 저희 함수할 때 해야 되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이게 0이고요. 이게 1이고 이게 -3여서 다 1에서 교점. 즉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이 정역 3개가 뭐야? 이 교점 3개로 잡은 거야. 실제로 만나는 지점을 가지고 다시 교점을 가지고 정역을 만들잖아. 그럼 무조건 같은 함수가 나와요. 다 좀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사실 이건 뭐였다? 이건 뭐였다? 교점이에요. 교점으로 정의역을 만들면 서로 같은 함수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잡아 혜연아 문제 거꾸로 내볼게. 두 함수를 가지고요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역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정역 몇 개 만들 수 있냐고. 이 교점 3개 중에서 내 마음대로 고르면 다 같아. 즉 뭐야? 부분집합 개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죠? 2의 몇 제곱? 3제곱. 8개지. 공집합은 빼야 되니까 2의 총 몇 개? 7개의 집합들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서로 같은 함수를 정역. 즉 교점들만 가지고 정역 만들면 무조건 같은 함수가 나와요. 식이 다르더라도.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고요. 지금부터 태연이가 좀 확인해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몇 번 해볼 거냐면 저랑 같이 지금요 1302번 문제 지금 한번 혜연이가 풀어볼게요. 1302번입니다. 시작. 어떻게 본 거냐면은 지금까지 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쭉 다 뭘로 본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식으로만 봐왔거나 맞지? 식으로만 보거나 또는 아까 대응 관계인 유한 관계로서만 확인을 했잖아. 근데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걸 있잖아. 집합의 정의를 이제부터 뭘로 볼 거냐면은 그래프로 이제부터 관찰하겠다는 게 이야기야. 그래프로 해석해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좀 더 확장했다고 보면 돼. 유한계였던 그 집합 관계를 무한계로 확장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거든.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역은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되고 정역은 딱 몇 개만 쓸 수 있다? 한 개만 써서 한 개만 대응돼야지. 양다리 걸칠 수는 없다고 했었잖아. 그 관계를 그래프로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 좀 보여줄게. 혜연의 이야기 편하게 쌤 좀 점진적으로 한번 확장시켜볼게 개념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이렇게 쌤 1, 2, 3 있어요. 점수를 좀 그리긴 할 텐데 그래도 설명은 좀 드리고 점선 그릴게요. 여기 4까지 해보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그린 점을 찍어볼게요. 이제는 점부터 한 다음에 점이 완성되면 선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지금 정역이 1, 2, 3이고요. 치역이 1, 2, 3, 4일 때 이역이 이제 공역이 1, 2, 3, 4일 때. 야,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에이,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왜요? 몰라요. 아, 장난이에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잘 헷갈리죠?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려요, 혹시요? 확신하긴 하죠? 네. 확신한데 제가 다시 반문해서 좀 헷갈린 거죠, 맞죠? 혹시 어떤 방식으로 확신을 좀 얻었어요? 1, 2의 점이 2개요. 정답이에요. 아, 짜증나! 이 요즘 짜증나. 잠깐만, 진 것 같아. 와, 이게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되게 기분이 좋아야 선생님으로서 학생이 잘하니까 그냥 기분이 좀 나쁘다겠죠. 뭔가 알아서 이렇게 너 좀 이따 봐. 오케이. 뭔가 상당히 뭔가 그거잖아. 지금 이따위로 물어봐. 약간 기분이 좀 묘한데 일단 기분 좋죠. 학생이 잘 아니까.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또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정은 또 뛰어난 학생을 가르칠 때 이걸 좀 느끼긴 하는데 좀 짜증나네요. 네, 할게요. 여기 제가 이제 잘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못할까봐 이걸 그려주려고 했는데 혹시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확신을 얻어가라고. 함수가 있다고 치면은요. 3에도 대응되고 2에도 대응됐고 2가 4에 대응됐고 3, 1에 대응된 거니까 지금 벌써 뭘 거쳤어요? 양다리를 거쳤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잘하네? 그러면 퀴즈. 좀 어렵게 돼야지. 어렵게 되겠어. 얘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정답이에요. 네. 네, 치역은 뭐예요? 그러면 치역 뭐예요? 치역 뭐예요? 치역? 1직 가도 되겠네. 조기적으로 파세요. 네, 일찍 가도 되겠네. 너무 잘하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맞아요. 정확해요. 자,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결국엔 너 말대로 쌤
이 위에 2개 올리는 거 말도 안 돼요. 그 말이 정확한 답변이에요. 아주 정확한 답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제 입장을 설명해 볼까요? 세로선을 그어요. 뭘 그어요? 세로를 그어서요. 교점이 한 개만 만나야 돼요. 그럼 네가 말했던 2개예요 라는 말을 좀 더 고급지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뭘 그어라? 세로선을 그어라. 세로선 그었을 때 한 점만 대응돼야 된다 라고 말하면 아주 정확한 답변이에요. 봐봐요. 한 점만 만났죠. 한 점 만났죠. 괜찮은 거예요. 아까 그 문제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한 개.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세로선 그었는데 교점이 없어. 그러면 돼야 안 돼? 그렇죠. 정형 무조건 교점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부터 만약에 그래프가 나왔어, 혜연아. 너한테 이거 함수 아니야?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세로선을 그려보면 돼. 자, 지금까지 너가 배웠던 그래프는 몇 가지 갖고 와볼게. 첫 번째, 직선인데 꺾여 있는 거야. 즉, 구간별로 쪼개진 함수인 거야. 뭔 말인지 알지? 1 기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야. 두 번째, 뭐 배웠지? 원의 방정식 배웠어. 원의 방정식. 세 번째, 이차함수도 배웠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해보자. 뭐 절대값 그냥 다 해봐. 그냥 파리 이런 거 듣다 치자. 자, 해볼게. 얘 함수 아니야? 맞아. 세로선 그으면 한 개씩만 되면 돼. 오케이, 좋아. 교점 한 개씩. 오케이. 교점 한 개씩.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 일단 정역이라고 해봐. 정역이라는 거 어차피 몇 개 만나? 한 개 또는 2개 만나지. 맞지? 함수 아니야. 얘는 함수야? 함수야. 얘 함수야? 함수만. 이렇게 따지면 된다. 즉 문제가 나오면 넌 뭐 하면 돼? 세로선을 그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쉬워진 거지. 눈깔로도 풀 수 있거든. 너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혜연아 잘 봐. 지금 쌤하고 198쪽에 있는 문제 눈깔로 풀어보자. 다시 보자. 1번 함수? 2번. 세 번째는? 벌써 다 있구나. 눈깔로 된다니까? 봐봐. 잘하잖아. 자, 오른쪽 보자. 1322번 함수? 안 돼? 그래. 오케이. 정답.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아래 문제 1326번도 눈으로 풀 수 있다. 시작. 맞아요. 그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어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관계를 봤던 건 뭐다? 유한계일 땐 이게 좋은 건데 무한계를 다 대응시킬 수 있을까? 없어. 그럼 시험지가 어떻게 돼요? 시험지가 지구까지 한 바퀴 돌아야 돼. 못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무한계를 다루고 싶을 땐 그래프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함수가 뭔지도 배우셨고 다 배웠어요. 이제요. 그 함수의 종류만 배우면 돼.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함수가 뭔지도 알았고 유한계일 때, 무한계일 때 함수가 같을 때가 유한계일 때, 무한계일 때 함수 같을 때 집합이 유한집합일 때 함수가 같을 때까지 다 배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함수값도 구할 줄 아시고 다 할 줄 아세요. 이제 뭐만 배우면 돼요? 함수의 종류만 배우면 돼요. 함수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지 볼게요. 함수의 종류라고 말하면 지금 쌤 1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다항함수일 때 이야기야. 다항함수라는 건 다항식으로 된 함수를 말하거든. 뭐 x 플러스 2 그거 말고 내가 지금 다룬 함수는 내가 다항식을 다루겠다는 게 아니거든. 막 이상한 그래프도 볼 거야 지금부터. 즉 함수의 종류를 지금부터 쌤하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없어요. 4가지예요. 싸가지만 배우면 돼요. 사가지. 그러니까 4개의 가지. 사가지. 오늘 또 말 실수. 쌤이 오랜만에 수업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게 해주셔서 죄송해요. 함수의 종류가 있는데요. 함수 종류가 있습니다. 아우 실수가 너무 많네요. 함수의 종류 중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오늘 배우고요. 집에 이제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 밖에 더워서 더울고 땀나고 할 텐데 아무튼 편안한 척하고 갑시다. 근데 혹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에서 버스 탑니까? 저요? 어딘지 알아요? 위치는요? 그래요? 좀 걸어야 돼? 뭐 좀 걸어야 돼? 여기서? 그래도 좀 거리는 오케이. 한 1분? 그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네. 맘수종은 4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천천히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상등함수입니다. 여기 교재 순서대로 할까요? 교재 순서에는요, 1대1 함수의 1대1 대응부터 나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상수함수, 왜 항등함수가 없죠? 뒤에 상등, 항등이 나오거든요. 그럼 교재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1대1하고 1대1 대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금방 끝나. 그냥 걱정하지 마. 빨리 끝나요. 앞으로 한 30분, 20분 컷? 12시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니, 최대한 맞춰볼게. 진짜 그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 1대1 대응, 뭐라고 하고 있었어? 1대1 함수, 1대1 대응 보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좀 해봐요. 집중 안 되잖아요, 지금요. 이렇게요. 1대1 함수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1대1 함수는요, 네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얘는요, 잠시만요. 1대1 함수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잠깐만. 내가 뭐라고 해야지? 공평합니다, 공평. 그래, 공평하다 합시다. 즉, 인싸 없어요. 네, 인싸가 있으면 안 돼요. 몰빵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말하면 이제 다 이해하더라고. 무슨 말이겠어? X가 선택을 했어, 하나를. 양다리, 애초에 양다리 안 되니까. 근데 인기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2개 선택받는 건 없는 거지. 공평하게 몇 개씩? 1개씩만 선택받으면 된다는 거. 그게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1대1 함수, 1대1 대응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차이가 있긴 해. 바로 뭐냐면 여기 1대1 대응이라고 나와 있지. 얘가 가장 중요하거든. 1대1 대응은 쉽게 말하면 이런 관계라고 보면 돼. 포함 관계. 누가 더 큰 개념이야? 얘가 더 큰 개념이야. 잘못 말했어. 이게 더 큰 개념. 이게 더 큰 개념이야. 즉 얘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1대1 조건 만족합니다.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에다가요. 플러스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되게 포인트. 무슨 얘기냐면 1대1 함수는 인기녀가 없어. 하나씩 대응되는 거 맞는데 공역에서 빈 녀석이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근데 1대1 대응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안 돼. 모두가 다 선택을 받아야 돼. 즉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잘 봐. 예를 들어 생각해봐. 정의역이 8개야. 공역이 10개야. 그러면 무조건 남는 공역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1대1 함수라고 해봤자 남아야 될 건 8개 선택 받으니까. 근데 뭐 1대1 대응은 정역이 8개지. 그럼 공역이 몇 개야 될까? 미안해. 엄청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맞아요. 정의역의 객수랑요 너무 잘했어요. 공역의 객수가 같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역과 정역 같은 집합일 필요는 없어. 개수만 같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갔어요? 즉 만약에 정역이 모든 실수잖아. 그럼 공역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말하는 거 내가 지금. 그럼 치역도 어때야 돼? 치역도 다 같아준다는 거지. 그러면 쌤 여기서 바로 한번 쌤이 말로 해볼게. 쌤 그 1대1 함수가 된다는 건 공평한 거잖아, 맞지? 유한계일 땐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 쌤 유한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쌤 빠르게 할 생각 걱정하지 마. 나도 지금 마음이 빨리 끝내주고 싶어, 선생님도. 이해됩시다. 그럼 얘 이렇게 돼 있으면 돼, 안 돼요? 얘는 되는 거라고. 왜? 몰빵된 거 없잖아. 그러면서 뭐가 비었어? 빈 공역이 있지.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는 된다고. 그러나 1대1 대응은 돼야 안 돼요? 그렇지. 1대1 대응은 돼야 안 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럼 내가 유한계일 땐 알겠어. 그럼 내가 뭐도 봐야 돼? 무한계일 땐 생각하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무한대는 그래프를 본다고 했지. 아까 너가 함수할 때 무슨 선 그린다고 했어? 여기 뭘 좀 봐봐. 눈치 빠른 친구들 벌써 뭔 말인지 안다? 얘 보자. 얘 1대1 함수인지 따져보자. 1대1 함수일까? 아니야. 잘 봐. 쌤은 보여줄게.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 말해봐.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소심해졌어요? 갑자기 말도 안 하게 시작하는 거야. 1, 2, 3. 1, 2, 3이면 잘 봐.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될까?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될까? 1대1 되지. 왜냐면은 한 개씩 대응되는 거 맞아. 1도 1을 선택했지. 얘는 3 선택했지. 2 선택했지. 겹치는 게 없어. 근데 만약에 어떻게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함수는 돼 안 돼?
이거 함수 아니야? 맞아요. 함수는 맞아. 근데 1대1 함수가 돼, 안 돼? 네. 1대1 함수가 안 돼. 왜 1대1 함수가 왜 안 돼? 2를 몇 번 가졌어? 즉 얘를 선생님이 조금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면 1은 1을 골랐어. 2도 2를 고르고 3도 2를 고른 거야. 인기가 발생했어. 몰빵이 발생했잖아. 이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얘는 아닌 거야. 얘도 아닌 거야. 됐어요? 그러면 퀴즈 한 번 더. 알았어, 안 물어볼게. 내가 뭔가 그 하품 소리가 굉장히 무서워서 방금 폭력적인 하품 소리였었죠. 자, 그럼 얘는 그래서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함수이긴 하죠. 근데 이 함수 값을 가질 때 x좌표가 몇 개 있죠? 2개 있어요. 즉 무슨 선을 뭘로 찾으면 돼? 가로선 답지, 가로선.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면 2개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대응 도형이 아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뭐 따지면 돼? 먼저 함수인지부터 확인해. 세로선 그어. 그다음 뭐? 그어? 가로선 그어서 확인해주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네가 느꼈을 때 1대1 된 거 1대1 함수가 별 차이 지금 없다 느낄 수 있거든? 사실 차이가 엄청 심한 거야. 사실 엄청 심한데 아직 네가 못 느낄 뿐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주자고 한다면 이거 있지, 이거. 아니야. 다음에 설명할게. 이거 설명하면 더 복잡해. 됐어요? 자, 이제 그다음부터 눈깔로 풀어볼게요. 이제 눈을 풀 수 있어요? 199쪽에 있는 1037번 문제.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동그라미.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이 아니면 세모. 맞죠? 1대1 함수도 아니면 x표치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1327번은 뭐가 될까요? X. 정답. 1328번은요? 5. 얘는 세모예요. 가.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정역이 뭐든 실수죠. 네. 사용한 치역은요. x축보다 위에만 썼죠. 네. 보이세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았어요.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있으면요. 정역은 지금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가로로는요 다 쓰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쓰고 있어요. 세로는 어디만 쓰고 있어요? 대응을 시켜보면요. 여기만 쓰고 있죠. 맞죠? 즉 여기만 쓰고 있어요. 치역의 모든 실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다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얘가 모든 실수지.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모든 실수가 돼야 돼. 치역을 여기만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쌤이 지금. 왜냐면 X축을 뚫고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 부분 이해 가겠어요? 안 가면 쌤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니까 이해 가요? 네. 좋아요. 천재네요. 1329번 함수이긴 한가요? 네. 1대 함수인가요? 네. 1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선 그려겠죠? 아니요. 네, 그럼 얘는 무조건 x인 거예요. 1대 함수 안 돼. 1대 함수가 돼야 1대 대응인지 따질 가치가 생기거든요. 1330번 문제. 함수인가요? 1대1 함수인가요? 네. 1대1 대응까지 되나요? 네. 맞아요. 왜요? 위아래 다 쓰고 있어요. 세로로 다 쓰고 있으면 되잖아요. 맞죠? 정역도 모든 실수죠. 네. 치역도 모든 실수죠. 네. 되는 거 그러니까요. 눈치 보지 마요. 근데 확실히 진짜 되는 거야? 안 되면 쌤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네. 되는 거 맞아? 네. 알겠어. 할게요. 13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 지금 그래프 넣어보고 그랬죠? 뭐 하라고 했죠? 그리라는 거죠. 맞지? 네. 기압번은 직선인 거니까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될까? 돼요. 2차 함수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디귿번은 안 그려봤지? 맞지? 디귿번 그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 디귿번 그림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도 직선과 비슷하거든? 될까 안 될까? 1대1 대응이? 맞아. 됩니다. 기압번과 디귿번이 답이 되겠지. 됐어요? 1432번도 눈으로 풀어볼 수 있을 거거든요. 풀어볼게요. 시작. 3번. 정답입니다. 또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둥둥 따둥둥 따둥둥 따두루두루 둥둥 따둥둥 따둥둥 따두두두두둥둥 따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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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왜? 5번. 정답 3번하고 5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함수는 되죠. 근데 혹시 가로선 그거 봤어요? 교차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맞죠? 얘는 안 됩니다.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에 있는 11번 형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에서 1대1 대응이 되게 위한 조건이라고 말했죠.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대1 대응의 조건이 결국엔 뭐였습니까? 봤더니 1대1 함수는 공평하고 인사가 없어서 몰빵 없다고 해서 말했죠.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이거를 선생님이 이거는 쌤이 유한계일 때 이야기고 유한집합일 때 이야기고 결국엔 얘를 우리가 모든 실수인 무한집합 입장에서 설명해보는 게 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바로 뭘 그리려고 했죠? 가로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 봤죠. 가로선 그래서 교점 몇 개가 돼야 돼요? 한 개만 돼야 돼요. 그럼 혹시 느꼈을래 모르겠는데요. 쌤 얘는 예를 들어서 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지. 왜 그래서 고민해보면 얘는 내려갔다가 뭐 했어? 올라가지. 즉 변화가 있으면 안 돼. 내려갈까 하면 계속 내려가다가 올라갈까 하면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필요해. 이해 갔죠? 얘는 어때요? 계속 꺾이긴 했지만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되잖아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1대1 대응은 안 되겠죠? 이해 갔죠? 즉 무슨 얘기냐면 무한계일 때는요. 증가만 하던가 아니면 뭐만 해야 돼요? 내려만 가던가 둘 중에 하나만 연속적으로 벌어져야 돼요. 주의할 게 이게 연속일 때 이야기예요. 연속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을 때 이야기예요. 끊어져 있으면 그때 좀 얘기가 달라요. 오케이? 한 번씩 보여줄게요. 얘기 한번 들어봐줘. 네, 얘기를 들어줘. 죄송합니다. 네, 볼게요. 구간별로 쪼개진 함수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2라고 하겠고요. 2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고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된 함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 증가하죠. 증가하죠. 얘 한 개씩밖에 안 만나잖아요. 맞죠? 여기가 지금 뭐였어요? 비어져 있죠. 하지만 1대1이 1대1을 뭐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맞죠? 뭐 공역에 비어있는 건 상관이 없죠. 네, 여기도 괜찮아요. 1대1 함수 되는 건 1대1 대응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대1 대응은요. 이거 비어있으면 안 돼요. 왜? 정역이 모든 실수잖아요. 공역도 모든 실수가 다 써야 돼요. 여기 비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 가셨죠? 1대1 함수는 되나?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제 말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겠죠? 만약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여기 2를 기준으로 연결되면서 뭐 더 꺾여야 돼. 이렇게요.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겠죠. 이해 가셨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만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혜원이 생각 그럴 거야. 선생님 끊어져 있으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것도 있나요? 되는 것도 있습니다. 흔치 않아요. 아마도 뭐 그림 한번 그려보자고 한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는 거니까 조금 별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요 굉장히 흔치 않은데 1대1 대응 돼요. 함수긴 하거든요. 여기 없잖아요. 여긴 비어있으니까 없는 거고 한 개 있는 거거든요. 한 개씩 되고 여기도 비어있고 한 개 있으니까 한 개 되는 거죠. 1대 함수 맞아요. 1대1 대응도 맞아요. 다 한 개씩 대응되죠. 한 개 대응되죠. 한 개 대응되죠. 한 개 대응되죠. 한 개 대응돼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냥 쉽게 얘기할게. 한 경계로 끊어진 함수잖아. 무조건 붙어있어야 1대1은 대응이야. 경계가 두 개지. 붙어있지 않아도 될 수 있어. 일단 문제 볼게요. 문제가 뭐가 되고 싶어?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고 했죠. 맞죠?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떨어졌으면 이렇게 돼야 안 돼. 1대1 대응이. 얘가 붙어 있어야 돼요. 즉 경계가 이제 0이죠. 0일 때 두 함수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위에 0 넣으면 얼마죠? 1이죠. 아래 0 넣으면 1이죠. 둘이 어때요? 같죠. 무슨 상황이야?
벌어져 있는 상황이야? 붙어 있는 상황이야? 붙어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왼쪽 보니까 왼쪽 이제 볼게요.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해 가요? 제가 지금 빠르게 설명하느라 좀 이해를 못 시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이 작업 중이에요. 지금 1을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확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얘랑 만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니까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1이죠. 맞죠? 얘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x가 증가할 때 y가 뭐 할까요? 편하게 괜찮아요. 편하게 해도 돼요. 혹시 y는 2x 플러스 1이 오른쪽 위에 오른쪽 아래예요? 오른쪽 위죠. 이렇게 그려지죠. 오른쪽 위로 그려지면요 증가함수라고 해요. 오른쪽 아래는 감소함수라고 해요. 이해 갔죠? 왜냐면 오른쪽 위로 그리면요 x가 증가할 때 y도 올라가거든요. 오케이? 근데 오른쪽 아래면은요 x가 증가할 때요 x가 증가할 때 y가 내려가서 y가 감소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예요. 볼게요. 2x 플러스 증가예요, 감소예요? 얘 증가하고 오른쪽 위로 증가하고 있죠. 이쪽이 증가면 얘가 생각을 해봐. 감소하면 어떨까? 내려오겠지. 그럼 뭐가 돼? 꺾였지. 쌤이 뭐라고 했어?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 오른쪽도 뭐가 돼? 오른쪽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증가가 돼야죠. 증가가 되려면 기울기가 쌤이 뭐가 돼야 된다고 알 수 있을까요? 양수가 돼야 되면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돼요. 기울기가 음수면은요, 기울기가 양수면요 증가고요. 기울기가 음수면 뭐예요? 감소.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ax 플러스 1에서 기울기가 a죠. a가 뭐면 되겠어요? 0보다 크면 돼요. 그럼 무조건 증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a가 0보다 크다가 답인 거예요. 아래 거 볼게요. 1334번 문제 볼게요. 쌤 빨리 끝내주고 싶은데 오늘 이 두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상수랑 1대는 안 할게요. 상수랑 항등함수 나머지는 두 개 안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끝내주긴 해야죠. 보겠습니다. 0. 0을 경계를 볼게요. 0일 때 두 개의 함수값이 끊어져 있어 만나고 있어요? 1334번이 바로 아래 문제 파기하고 있었어요. 0일 때 어때 보여요? 두 함수가요? x 0 넣으면 됩니다. 맞나요? 그렇죠. 0일 때도 2고요. 거기도 2죠. 맞죠? 만나고 있죠. 근데 보니까 둘 중 하나 봤는데요. 아래 거가 확실하죠. 맞죠? 0보다 커질 때 감소야 증가예요? 네.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맞죠? 그럼 왼쪽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네. 얘가 감소해도 깔아다줘야 돼요. 왜냐면 증가가 되는 순간 어때요? 증가가 되면 이렇게 되죠. 봐볼래요? 증가가 되면 뭐 어떻게 돼요? 꺾여버렸죠. 그럼 또 교점 몇 개 있으면 가로 삼으면요? 그럼 얘도 감소가 돼야 되겠죠. 즉 얘가 안 되고요. 감소가 돼야 되겠죠. 감소가 되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음수가 된다고 했죠. 맞죠? 그럼 a 플러스 0보다 어떻게 하겠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a가 뭐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겠지. 이렇게. 됐나요? 고마워요. 아래 1335번 문제 보이실 거거든요. 맞죠? 거기 잠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경계관절 얼마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가지가 어때야겠어요? 맞아요. 좀 검사해. 같아야겠죠. 맞죠? 같아야 되는데 지금 그럼 A가 얼마야겠어요? A 구해볼 수 있겠죠. 맞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1335번 문제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때 마이너스 B 플러스 1 플러스 A가 어때야겠어요? 두 가지가 같아줘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증가의 감소예요. 그렇죠. 그러면 B-1도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이 직선도 감소죠. 0보다 뭐 하겠어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B는 누구보다 작아야죠? 1보다 작아야죠. 내가 B의 범위를 아는데 문제에서는 A 범위 알고 싶다고 했거든요. 문자 통일 잠깐만 해줄게요. B는 A 플러스 2가 되죠. 맞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 B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A 플러스 2를 넣어주면 되겠죠. 맞죠? 그럼 A 플러스 2가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니까 A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수업을 일단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풀어오는 거는 그냥 여기 1336번까지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와서 이어서 할게요. 오늘 좀 짧게 하긴 했는데
오늘 좀 짧게 이쁘게 좀 해봤습니다. 내일 오실 때 토요일이죠, 맞죠? 토요일에 오실 때에 제가 봤을 때는 1시쯤 오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토요일 1시에 와서 저랑 같이 차 타고 집에 가는 걸로. 그때는 퇴근합시다. 그 다음에 혹시 그 채점이랑 안 풀었던 것들 좀 해주시고, 그다음 명제 지금 우리가 선생님 강의 들어봐달라고 했잖아요, 맞죠? 오늘 집에 가서 할 수 있을까, 명제요? 오케이. 얼굴 표정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명제랑 오늘 공부했던 거 좀 문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거 같이 검사하면서 수업 이어서 나갈게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여기까지 연습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